안녕하세요, 하일이에요. 오늘은 ACT 훈육 제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ACT 이렇게 3단계로 알려드릴 건데 A는 인정하라는 거, 그 다음에 C는 제안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고요. T는 대안을 제시를 하라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A는요, 아동의 욕망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단계에서는요, 제안을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고, 3단계는 수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이것을 부를 때 ACT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라는 거는요, A 단계인데 감정 욕망을 무엇으로 인정을 할까요? 바로 언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동의 동기를 엄마가 이렇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너의 감정, 욕망, 소망을 내가 이해하고 있어. 엄마가 너의 욕망을 이해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엄마가 이해하고 있어 라고 아동의 욕망을 엄마가 언어로 인정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아이들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사실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동이 특히 화가 났을 경우에 그때 이 화라는 감정이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동한테 전달이 되어야 해요.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때 이 감정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수용받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공감적인 이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부모가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강도라든지 화가 난 감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약하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동기를 수용받는 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큰 만족감을 줘요. 그래서 동기가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동의 감정을 바로 알았을 때 그 감정을 즉시 반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아이가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늦어지게 되면 아동이 벌써 블록을 확 던져버렸거나 아니면 찢어버렸거나 감정의 수용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동이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즉시 반영해 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 단계인데요. 의사소통은 아동한테 제안을 전달하는 걸 말해요. 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동한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돼요. 그때 이 제안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아동한테 애매하게 전달을 하면 안 돼요. 제안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정확하게 무엇을 전달하는지 아동에게 분명히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적절한지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 무엇이 수용이 되는 행동이고 무엇이 수용이 되면 안 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아동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모호하고 불분명한 제안은 아동의 책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동한테 벽에다가 물감을 많이 칠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할게요. 근데 이때 이거는 적절한 제안 설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어떤 것을 조금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다, 이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벽에다가 물감칠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아이의 기준에서는 많이가 뭐고 조금이 뭐지? 이 많다 적다가 조금 아이의 기준에서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하고 불분명한 제안은 아동의 책임을 방해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A 단계 욕구 인정하고, 두 번째 2단계 제한 설정.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1단계, 2단계를 할 때 순서를
바뀔 수도 있어요. 부모가 항상 이 단계를 지켜가지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물건을 바로 이렇게 던져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만약에 아이가 총 같은 장난감을 이렇게 던지려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이 총 장난감을 던져서는 안 돼. 총 장난감을 창문에다가 던져서는 안 돼. 이렇게 2단계 제한 설정을 먼저 하고 총 장난감을 창문에다가 던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욕구 반영을 1단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총 장난감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아동이 왜 던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감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아이가 이 총 장난감을 창문에 던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는 그냥 아이의 바램을 1단계에서 말해주면 돼요. 아, 총 장난감을 창문에다가 던지려고 하는구나. 그게 바로 아이들의 첫 번째 욕구 인정이에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요, 아동의 감정과 욕망, 소망을 인정해주세요. 1단계에서는 뭐라고요? 아동의 감정, 욕망, 소망을 인정해달라고요. 그래서 1단계의 행동의 동기를 인정하게 되면요, 2단계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설정해주세요. 즉 전달을 아동한테 해줘야 돼요. 아동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3단계에서는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목표로 제시해주는 게 필요해요. 3단계도 중요한데 아동이 자기를 표현할 방법이 한 가지 밖에 던지는 거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무슨 감정이 들거나 어떤 소망이 있거나 또는 어떤 욕구가 생기거나 그 행동에 대한 동기들이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너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아동이 원래 하려고 하는 행동 대신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아동에게 너를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님께서 아동이 인형의 집을 막 마구 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인형의 집은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 아이의 동기가 뭔가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어머님이 보시면 인형의 집에 올라갈 수는 없는데 너가 이 의자 위에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대안으로. 아동이 그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벽에다가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데 종이 위에는 너가 그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다른 대안을 조금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만약에 엄마를 이렇게 화가 나서 마구 때리려고 하면 엄마는 때릴 수 없어. 엄마는 때릴 수 없지만 여기 인형 보이지? 여기 인형이나 펀치백에다가 너가 화가 났을 때는 때릴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른 대안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려면 아동이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른 도구를 제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른 대체물들을 알려주면서 대체물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비언어적인 단서도 주게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에서 시선이 조금 분산되게 돼요. 그러면 선택하는 과정이 조금 촉진도 된답니다. 제가 예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한 설정 단계의 ACT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동이 이렇게 총을 던지고 싶어 하면 첫 번째 A 단계에서 아동의 욕망을 인정해 달라고 했잖아요. 아, 너가 이 총을 던지고 싶은가 보구나. 아동의 욕구는 만약에 이게 던지고 싶은 거라 그래요. 이게 재밌어서 던지고 싶은 거라면 아, 너가 이게 재밌어서 이 총을 던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1단계에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근데 이 장난감 총은 던지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장난감 총을 던지면 이게 망가져 버릴 수 있어. 그래서 장난감 총을
던지는 거는 안 돼.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장난감 종은 던지는 거 안 되지만 이런 말랑말랑한 스펀지는 던져도 망가지지 않아. 이런 거는 던져도 괜찮아. 또는 신문지를 찢어서 마구마구 구겨서 던져보고 싶으면 던져도 괜찮아. 이렇게 A. 욕구 인정, 2단계 C. 제한 설정, D. 3단계 T. 대안 제시. 이렇게 A, C, T 이렇게 제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시를 만약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이 만약에 이런 총에 물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물을 넣으면 장난감 총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넣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한 설정을 해주시면 아동이 엄마 나 여기에다가 물 넣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막 물을 넣으려고 하면 1단계에서는 아동의 감정, 소망, 욕망을 인정해주세요. 너가 거기에 물을 붓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해서 아동의 감정, 소망, 욕망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2단계에서는 이제 제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총에는 물을 넣는 게 아니야. 총에다가 물을 넣는 건 아니란다. 그래서 욕망, 욕구를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행동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3단계는 총에다가 물을 넣는 거는 안 되지만 여기 냄비라든지 그릇에 물을 넣을 수는 있어. 그렇게 3단계에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 3단계의 절차를 가지고 제한 설정을 할 수